아침을 여는 뉴스7 7월 23일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오브제 컬렉션을 앞세워 프리미엄 가전시장을 공략한 LG전자는 글로벌 1위 월풀을 상반기 매출에서만 1조 원 넘게 앞질렀습니다. 이 추세가 이어지면 연간 실적에서도 LG전자가 세계 1위로 올라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월풀은 올 상반기에 106억 8,200만 달러, 약 12조 2,800억 원 매출을 올렸지만 LG는 13조 5,081억 원으로 월풀을 제쳤습니다. LG전자 생활가전 사업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집콕 트렌드가 이어지면서 국내외에서 폭발적인 성장세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간 인테리어 가전, LG 오브제 컬렉션이 효자 상품군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2분기 매출이 사상 처음으로 30조 원을 넘었습니다. 해외 판매가 급증하면서 영업이익도 7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22일 현대차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매출은 30조 3,261억 원으로 전년 대비 38.7% 증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24조 6,742억 원은 자동차 부문 매출액입니다. 특히 현대차는 지난 2분기 글로벌 시장에서 103만 1,349대를 판매해 호실적을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하반기 전망은 불투명합니다. 글로벌 반도체 공급이 어려운 상황인데다 원자재 가격 상승, 신흥국 환율 약세 등의 악재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현대차는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전사 역량을 동원한 추가 물량 확보 추진, 연간 발주를 통한 선제적 재고 확보, 주요 반도체 업체와의 파트너십 추진, 부품 현지화율 확대, 공급업체 다변화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IBK 연금보험이 금융당국의 규제와 압박 등을 이유로 진행 중이던 외화보험 개발을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외화보험은 미국 달러 등 외화로 보험료를 납입하고 보험금도 외화로 받는 상품입니다. 저금리 장기화와 환율 상승 기대감으로 생명보험사의 효자 상품으로 관심을 받았습니다. 안전자산인 달러에 돈을 배분의 위험을 분산할 수 있고 10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 수익의 비과세 혜택도 적용되는 장점 덕에 인기가 많았습니다. 외화보험은 작년 말까지 누적 판매량이 3조 2천억 원 수준에 달하는 등 판매 성장세를 이어갔습니다. 최근 3년 사이 연평균 73.2% 증가할 만큼 인기가 높았습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이 외화보험이 환차손 리스크에 대처할 방법을 갖추지 않아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소비자 경보를 내렸습니다. 또한 올해 4월에는 외화보험을 주로 취급하는 매트라이프 생명과 프루덴셜 생명의 부문검사를 실시하는 등 전방위적 압박에 나섰습니다. 금융당국의 압박이 강해지면서 IBK 연금보험은 끝내 상품 개발을 중단했습니다. KB금융그룹이 올해 상반기 당기순이익 2조 4,743억 원을 올리며 지난해 이어 리딩 금융사주에 나섰습니다. KB금융은 지주사 출범 후 최초로 중간 배당을 실시할 예정으로 배당금은 주당 750원으로 정했습니다. KB금융의 2분기 당기순이익은 1조 2,04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가량 증가했습니다. 1분기와 2분기를 모두 합친 상반기 순이익은 전년 동기에 비해 44.6%, 7,630억 원 늘었습니다. 주요 계열사 중 KB국민은행은 상반기 순이익 1조 4,282억 원을 기록, 전년보다 13.6% 증가했습니다. 주식 열풍 속에 호실적이 이어진 KB증권의 상반기 순이익은 3,744억 원으로 전년 대비 190.7% 급증했고 KB카드는 54%가량 늘어난 2,528억 원 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관련 업계에서는 KB금융이 올 상반기 신한금융을 근소한 차이로 앞서 리딩뱅크 자리를 사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나금융그룹이 올해 상반기 당기순이익 1조 7,532억 원을 올리며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비은행 부문 성장이 두드러지면서 그룹 전체 실적 기여도가 수직 상승했습니다. 하나금융은 주주 환원 정책으로 매년 실시한 주당 700원의 중간 배당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하나금융의 상반기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30.2%, 4,071억 원 늘어난 수치로 반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입니다. 2분기 순이익은 9,175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하나금융의 호실적은 하나은행, 하나금융투자, 하나카드, 하나캐피탈 등 비은행 계열사들의 약진이 이어진 게 주요했습니다. 비은행 부문의 상반기 순이익은 6,543억 원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2,464억 원 증가한 수치입니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충분한 손실 흡수 능력 확보, 자본적 정성 개선, 적극적 주주 환원 정책 확대 등을 고려해 심도 있는 고민 끝에 중간 배당을 결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베이 코리아 인수전에서 고배를 마신 롯데쇼핑이 이커머스 세판짜기 속에서 전열을 다시 가다듬고 있습니다. 롯데온은 지난 5월부터 판매 수수료 0%를 내세워 직접적으로 판매자 유치에 나서는 등 적극적인 행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미 매달 신규 판매자 3,000개 유치 목표도 넘어섰고 7월에는 1만 개 이상 증가할 것으로 롯데 측은 예상했습니다. 또한 최근 백화점 사업부, 마트 사업부 등에 흩어져 있는 이커머스 인력을 이커머스 사업부로 한데 모으고 있습니다. 업무 효율화를 꾀하고 이커머스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롯데쇼핑은 무리 없이 현재 페이스를 유지하되 M&A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성장 기회 포착에 나선다는 입장입니다. 중국에서 기능성 화장품인 더마 화장품 바람이 불면서 시장 규모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코로나19 사태가 중국 시장 확장의 분기점이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중국 더마 화장품 시장 규모는 약 39억 달러, 약 4조 5천억 원으로 추산되며 2025년에는 105억 달러, 12조 원 규모까지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중국 시장의 특징은 로컬 브랜드 비중이 높은데 점유율 1에서 20위 중에 중국 브랜드가 무려 5개나 포함돼 있으며 국내 브랜드로는 LG생활건강이 유일합니다. 국내에서는 화장품 회사뿐 아니라 동국제약, 대웅제약, 셀트리온 등 많은 제약, 바이오 기업들까지 자사의 노하우와 전문성을 강화한 더마 화장품을 선보이고 있지만 해외는 고사하고 국내에서도 이름을 알린 브랜드가 많지 않은 실정입니다. 전문가들은 기술적 우위도 중요하지만 전통적인 제약회사 감성을 버리고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화장품 감성을 체득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